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 하필 범인이 이 새끼야. 아유 씨발 사진 꼬라지. 조승이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욕은 하고 있지만 조승이가 이런 짓을 저지르기까지의 겪은 일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거 사실이에요. 얘 불쌍한 애야. 어릴 때부터 원래 좀 낯가리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초딩 때 이민 간 거잖아 가족이. 미국 가니까 어때? 조그만 동양인이야. 그 씨발 백인 노란머리 코쟁이 새끼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얘를 한 10년을 넘게 따돌림에 학폭을 당했어. 이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교실만 들어오면은 뭐 프레드릭, 윌리엄, 제임스 이런 새끼들이 막 물건 던져서 내쫓아 들어오지도 못하게 지나가면 발 걸어 넘어뜨리고 막 중국으로 돌아가래. 씨발 새끼들. 한국 사람인 거 알면서 일부러 중국으로 가라 뭐 이렇게 했던 거야. 여러분도 욕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승이가 우울증에 실어증 뭐 이런 비슷한 게 와가지고 애가 너무 막 어둡고 막 집에 와도 말도 없고 쭈그려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보내봤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씨발 제임스, 프레드릭, 윌리엄 이 개새끼들 똑같은 짓을 해. 교회에도 그런 새끼들이 있었어. 애가 안 미치고 배겨? 이때부터 남몰래 혼자 삐뚤어지고 사회를 대상으로 공격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될 만한 일들이야. 이걸 10년 넘게 겪은 거야. 초딩부터 대학교까지. 근데 이것도 씨발 거 총 쏘기 전까지의 조승희를 이해하는 거죠. 따돌림 당했다고 다 살인범 되냐? 결국은 네가 선택한 거라고. 막판에는 애가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 영상이잖아. 범죄 성명서 이거 영상 다들 봤겠지만 망상병에 뭐 이상한 허세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그동안 겪은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야. 뭐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어. 근데 결국은 지가 사람 쏘려고 온갖 핑계 다 갖다 붙이고 정신승리에 자기 합리화 존나 이런 것만 한 거라고. 아니 지를 괴롭힌 걔네들을 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심하게 당한 건 중고등학교 때란 말이에요. 그냥 버지니아 학생들은 같은 학교라서 얘한테 죽은 거라고. 대학교에서 뭐 학폭까지 있겠나 싶어. 뭐 그냥 말로만 눈치만 좀 주고 이런 정도였겠지. 차별도 뭐 아예 없었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또 없습니다. 이미 뭐 제정신 아니라서 지 혼자 왕따 당하고 있다는 망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어쨌든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은요, 인종차별이 컸습니다. 이 미국 씨발놈들이 한국인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래서 생긴 일인 거야. 그렇다고 이거를 미국 학생들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나? 이거 봐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왕따 대처법이라고 만든 게 이따위였어. 그래서 욕먹은 학교가 있는데 첫 번째 줄만 봐봐요.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써 있잖아. 마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어서 왕따를 당하는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들려. 근데 난 관점이 좀 다릅니다. 학폭 가해자 새끼들이 당연히 잘못한 건 맞아.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뻔한 거야. 개새끼들인 건 맞는 거고 그 와중에 내 책임, 내 잘못은 아니지만 매사에 우리가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하면서 살 필요는 있잖아요. 반성이라는 말을 썼다고 내가 틀렸으니 고치자. 맥락이 그게 아닙니다. 문해력 있죠? 슬기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안다고요. 왜 몸 좋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어쩌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어보면은 뭐 유퀴즈나 해피투게더 이런 데서 물어보면은 이런 말 하는 사람 꼭 있어요. 어릴 때 자기 미국에서 살았는데 인종차별이 하도 심해가지고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운동을 시작했대. 그래서 진짜 몸 좋아지고 실제로 운동 경기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윌리엄, 프레드릭 뭐 이겨주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따르는 친구가 많아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 잘못으로 인종차별 겪은 건 아니지만 되돌아봤기 때문에 나름의 문제 진단 그리고 대처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요. 족같이 들려도 나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하나, 대처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야.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키워줄 기회가 되기도 한 거예요. 애초에 없었으면 좋을 일이지만.
조승희도 그래.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자기를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고 어떤 노력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야. 아니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씨발 왜 지 인생을 꼬냐. 내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요.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새끼들이 책임질 일이야. 그 새끼들이 개 쌍놈의 후레자식인 건 맞아. 하지만 그 와중에 나도 한 번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때 발전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미국만이 아니라요. 일본에도요. 조승희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야. 권희로라고 아주 조승희의 직속 선배지. 1982년 11월 20일 일본 시즈오카현, 지금의 시즈오카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1928년이면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강제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한참. 이때 아예 일본에서 태어나 버린 한국인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뻔하지. 이분은 권희로 씨 어머니예요. 박득숙 여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목공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 남편이지. 권희로가 3살 때 사망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박득숙 여사가 나가서 고물 주워다 팔아 자식 키우고 재혼하는데 이때 새아빠 성을 쓰면서 김희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건 저지르고 한국 돌아오면서 권희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면 이름을 둘 다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김희로, 권희로 번갈아 사용할게요. 재혼하면서 집안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새아빠랑 자식을 8이나 낳은 거야. 김희로에게 이복 동생 8명이 생겨버린 거지. 꼭 보면은 자식 많은 집이 가난하잖아. 농경 사회니까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없으면은 사람 수 많은 게 짱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집안에. 그래서 많이 낳는 것 같아. 김희로 집도요. 아주 극빈곤층이었대요. 초등학교를 가긴 했는데 뭐 사람 취급 받았겠어. 조승희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 차별이 너무 심해서 오래 못 다닙니다. 그만두고 새아빠 구박이 또 너무 심해가지고 13살의 애가 가출을 해. 한 2년간 길거리 떠돌다가 음식 훔쳐먹고 그랬지. 이거 걸려서 15살에 소년원 들어가거든. 그 뒤로는 계속 범죄예요. 나오면 도둑질하고 잡혀 들어가. 나오면 사기치다 잡혀 들어가. 20년을 이렇게 살았어, 김희로가. 결혼도 하는데 돈도 못 벌어오잖아. 감옥만 계속 가고. 뭐 가정생활이 되겠냐. 금방 이혼 당해가지고 혼자 살다가 뭐 또 사업도 하다가 실패하면서 빚이 생깁니다. 이 빚이 야쿠자 빚이에요. 젖된 거죠. 야쿠자에게 쫓겨다니고 숨어 살고 40살까지 제대로 해본 게 없대. 그러다 권희로라는 이름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0살인 1968년 2월 20일 술집에 있다가 빚 받으러 온 야쿠자 2명에게 잡힌 거야. 돈 달라고 막 지랄지랄 했겠지? 근데 이 사람 뭐 당연히 줄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였나 봐. 갑자기 야쿠자들이 권희로에게 막 더러운 조센징, 빠가야로, 막 돼지 새끼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아니 씨발람들이 돈 받으러 왔으면 돈 얘기만 하지 갑자기 조센징이 왜 나와? 싸우자는 거잖아. 하지만 권희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총을 갖고 있던 건진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이걸로 둘 다 쏴 죽여 버려요. 이때 다이너마이트도 갖고 있었대. 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자, 야쿠자 둘 죽였지? 이제는 경찰에게 쫓겨요. 이날 바로 45km 떨어진 여관에 도망가서 여기 사람들 인질로 잡고 4일간 인질극 하다가 경찰의 사과를 받고 투항하면서 이 사건이 끝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일본에 생중계됐었대.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인질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권희로가 사람들 모아서 인질들 사실 관계도 없는 사이인데 우리 이런 일 휘말리게 해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막 그러면서 뭐 울다가 그동안의 자기 이야기를 해줬대. 그러니까 이 인질들이 뭐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권희로를 조금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았대요. 밤에 권희로랑 인질이 여관 주인인데 같이 담배 사러 나갔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씻기도 합니다. 서로 등 밀어주고 그랬대. 인질극 때 경찰에게 말을 전달하러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왔잖아. 경찰 보호 받으면서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 근데 안 가.
나는 권희로랑 약속한 일이다 이거 말 전달해 주기로 다시 여관 들어가고 권희로랑 대치 중인 경찰 하나가 권희로에게 또 욕했어요. 뭐 빠가요로 조센징 했나 봐. 그랬더니 인질들이 일본 사람이거든. 인질들이 나서서 사과해라.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도 대신 전해주고요. 이 과정에서 권희로가 개 한 마리를 죽이긴 합니다. 근데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인질극을 벌였다는 게 뭐야? 사람 목숨줄 쥐고 거래를 시도한다는 거잖아. 원하는 거 내놔라 이거잖아. 권희로가 뭘 요구했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게 아니야. 그동안 일본 사회로부터 제일 조선인으로서 받은 억압, 멸시, 차별 이거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사과 외에는 아무것도 원한 게 없어요. 이 얘기가 일본에는 생중계로 가감없이 다 나갔는데 문제는 이게 사건이 한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왜곡됩니다. 차별받는 한국인을 대신해 일본과 맞서 싸우는 자유투사, 영웅 이미지로 보여줬다는 거지.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기에. 무슨 한국인 인권투사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양아치야. 생계가 어려웠고 차별받은 것도 뭐 사실이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인질로 잡는 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건데 이 사람은 거기에 어릴 때부터 소년원도 자주 들락거렸잖아. 인생의 대부분을 범죄로 살았고 야쿠자 돈 빌려 쓰고 도망 다녔잖아요. 거기에 붙잡히니까 뭐 했어? 총으로 쏴 죽였지? 뭐 인질들에게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조국과 동포 이런 이야기로 감성팔이 했다는데 야 씨발 어머니를 사랑하면은 도둑질은 왜 해? 사기 왜 쳐? 사람 왜 죽여? 이런 게 또 이제 이중적인 거죠.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질극을 벌인 이상 이거 엄청난 죄예요. 그런 이상 조국 동포 이러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라고. 당연히 권희로가 죽인 야쿠자는 이제 증언을 할 수 없으니까 권희로의 일방적인 진술이죠. 뭐 빠가요로 조센징 이런 게. 진짜 그런 건지도 알 수가 없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제일 조선인이라 야쿠자가 무턱대고 시비 털었겠어?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였을 텐데. 자기는 야쿠자가 쏜 걸 그래요. 우발적은 아니고 빚받으러 온 야쿠자들이 자기 해코지 할까봐 때릴까봐 나 방어하려고 총을 준비했다는데 지 말 들으면 뭐 폭행의 조짐보다는 욕을 했을 뿐인 거잖아. 그렇다고 총을 쏘냐? 이 야쿠자들도요 심지어 조직에서 가장 밑에 있는 애들이었대. 한 명은 미성년자고. 애초에 자기가 잘못한 주제에 뭐 얼마나 생명에 위협이 됐다고 총을 쏴. 갚을 생각이 뭐 처음부터 없던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돈을 못 갚겠으니까 죽이려고 총을 준비했다. 뭐 이런 말로밖에 안 들려 나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까지 들고 다닌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좀 웃긴데 자기를 포장하는 아이템으로 쓸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사람 쐈으니까 이제 경찰들이 잡으러 오겠지? 이때 인질극 버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꺼내면서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사실인 그 예전 조선인 차별에 뭐 자긴 저항한다 합시고 투사처럼 보이기 위한 이런 수작질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이게 실제 차별도 있었고 해외에 나간 한국인에게 뭐 많이 연장자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말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사건을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감금한 인질극이잖아. 차라리 혼자 옥상 올라가서 휘발유 붓고 시위를 하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좋게 받을 수가 없어.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써먹기도 하려는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 의사 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뭐 사람 사는 거 다 같아. 일본의 좌파 정치인들이 권희로를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금의 정부노 일본인노 전범국이로 만들었다. 아노 외국인노 차별에 앞장서니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뭐 이랬겠지. 이런 게 좀 먹혀가지고 권희로는 감옥에서도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정치인들 백으로. 정치인들에게는 어때요 이 권희로라는 사람이. 우리의 무기야 카드라고. 근데 야쿠자를 죽였으니 감옥 들어갔다가 보복당할 수도 있잖아. 꽤 시설 좋은 독방에서 살았대요. 특혜를 받은 거야. 자기 대접이 이런 거를 권희로도 이용해가지고 막 까탈스럽게 굴었어. 교도관들에게 이것저것 특혜 요구하고 막. 산책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었고 면회도 가능하대. 밤이나 낮이나 뭐 상관없대.
돈도 마음대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원하는 물건 있으면은 교도관에게 뭐 한 2, 3만 원 찔러주면서 나 썬데이 서울 보고 싶다. 맥심 보고 싶다. 좀 사다 달라. 뭐 이런 거 요구할 정도가 됐고. 반입 안 되는 물건을 요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절하면은 교도관을 또 오히려 지가 협박까지 했대. 이런 걸 교도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권위로를. 밖에서는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민주투사의 상징인데 권위로가 교도소에서 또 차별당한다 이런 말 나와버리면은 정치인들이 이 교도소를 가만 놔두겠어요? 이런 게 무서우니까 교도관들이 권위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혹시나 권위로가 여기서 맞아 죽던지 지가 못 살겠다고 목숨을 끊던지 해버리기라도 하면요 이 사람 그때부터 순교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가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야? 이래서 권위로 담당들은 주야간 교대할 때 인수인계 전달 사항이 엄청 많았대. 권위로가 또 이런 거 알고 이용해서 교도관들 괴롭혔고 좋은 사람이 아니야. 결국 이 사실은 다 알려지죠. 특별감사가 열렸어. 그동안 차별과 억압이 아니라 권위로가 교도소에서 특별 대우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게 어쩌다 밝혀진 거냐면은 그 야쿠자 죽이고 인질극한 사건 재판받던 중에 지가 폭발물을 감옥에서 입수했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혼자 해버린 거야. 그날 권위로 독방 뒤집었지. 그랬더니 나온 물건이 줄칼, 부엌칼, 라이터, 망원렌즈, 카메라, 녹음기, 라디오, 벤진. 벤진은 휘발유예요. 이게 교도소에 어떻게 있습니까? 재소자들이 어떻게 갖고 있어요? 탈옥이 심지어 의심되는 물건들이잖아. 여기에 향수. 씨발 감옥에서 향수는 왜? 금붕어도 키웠고요. 성인 잡지 뭐 이런 거 진짜 쏟아져 나왔어. 알아보니까 다 권위로가 교도관들 협박해서 들여온 물건이었다고. 들여온 방식 자체도 문제지만 애초에 금지된 물건들이잖아. 협박을 받았더라도 결국 교도관들이 허락해서 들여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문제로 교정국장, 교도관 13명이 정직에 경고를 받습니다. 나중에 권위로에게 부엌칼 줬던 교도관은 살충제 먹고 목숨을 끊었대. 뭐 이럴 것까지 있나 싶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또 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로는 뭐 일본 차별에 저항하는 투사 이런 게 조금도 아닌 겁니다. 여기에 인질극 벌여 교도소에서도 교도관 협박해 금지물품 불법 반입했어 야쿠자 죽였어 다 이런 게 더해지면서 재판만 수십 번을 받아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무기징역 나왔죠. 그러다 사건 31년 만이고 대법원 확정 24년 만인 1999년 9월 7일 70살이 된 권위로 할배는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살인범이지만 일본 영주권을 박탈하고 다시는 일본에 입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어요. 한국에 송환됐고 이거 좀 환영식 받는 거야. 태극기를 왜 걸어줘?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투사로 이미지 메이킹 해놨으니까 정치를 위해.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됐든 한국 도움으로 돌아와서 뭐 죽을 때까지 조용히 살면 되는 거잖아. 끝나지 않아. 지금부터 각종 기행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때부터 기미로에서 권위로로 성을 바꿨던 거고요. 갑자기 스님들 나오죠. 권위로가 일본 교도소에 있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분이 승려인 박삼중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그리고 제일동포 사업가 조만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좀 알려진 사람들인데 기미로 석방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모금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형 덜 받고 일찍 나오게 할까 노력을 많이 했대. 이때 꽤 많은 후원금을 감옥에다가 전달했습니다. 권위로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거야. 이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한국 들어올 때 정착지원금도 받았어요. 몇 천만 원. 그래서 이 돈으로 살다가 61살인 1981년에 52살인 돈씨라는 여자랑 옥중 결혼식을 해요. 감옥에 있을 때 얘기 아직 한국 들어오기 전에. 일본인이랑 결혼했나? 성이 돈이야. 여자 이름이. 옥중 결혼식이잖아. 이 돈씨라는 여자도 감옥에 있었거든요. 얘는 왜 감옥 들어갔냐? 자기랑 바람난 남자의 아내를 죽인 죄로 들어갔던 거래. 존나 어질어질해. 이 여자 문제가 많아요. 1979년에 출소하고 권위로랑 한국 들어왔다가 그 스님이랑 사업가들이 모금한 권위로에게 준 돈
3억을 슈킹했다가 걸리기도 했어. 남편 돈을. 근데 권희로는 또 이걸 용서해줬대요. 희한해. 근데 또 부산에 정착해서 2000년 2월부터 딱 2달만 부부 생활합니다. 권희로가 이 돈 씨라는 여자를 막 때리고 욕하고 그랬나봐. 이거를 또 돈 씨가 못 참고 한국 들어올 때 정착지원금 받은 이게 4,750만 원입니다. 이거 들고 튀었대요. 근데 뭐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자기 돈 3억 들고 튀려고 그랬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맞는 게 정상이지. 이 일로 1년 5개월 뒤 2001년인데 돈 씨가 체포됐죠. 이 기간에 권희로는 시장을 많이 다녔대. 장복이랑 사격이 취미였고요. 꽤 알려진 상태로 지냈어요. 인사도 많이 받고 밖에 나가면. 특히 중앙일보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대. 평생 구독권을 줬다는 거야. 뭐 좋은 데도 데려가고 전시회 간 겁니다. 전시회 구경시켜주고 뭐 박물관 가고 관광시켜준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호의를 많이 베풀었어. 중앙일보가 왜 그랬냐? 투자한 거죠. 권희로가 어머니 미움을 넘어섰어요 라는 수기를 중앙일보에 연재했었거든요. 신문 팔려고 그랬던 거야. 연재 끝나면은 신문사가 이거 단행본 엮어서 또 책으로도 출판해 팔았고 이 책이 또 반응이 있었나 봐요. 아직도 좀 사람들이 관심사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강연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강연하다가 박씨라는 여자를 알게 돼가지고 71살에 결혼이 아니에요. 내연 관계가 됩니다. 유부녀 만났어. 아, 이게 양반이 정정하다고. 심지어 이 여자의 남편을 죽일 계획도 권희로가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일본에서 차별받은 그 과거 하나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 봐봐요. 내연녀 남편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잡힌 거예요. 살인미수로. 진술을 들어보니까 아예 죽이고 집에 불 내서 태워버릴 생각이었대. 그래서 이거 정신문제다. 이 양반 이 정도면은 치료 감호 받으면서 살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정신장애나 뭐 알코올 중독, 약 중독 이런 범죄자는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너 정신부터 똑바로 돌려놔야 된다. 치료 감호소라는 데로 보내집니다. 검찰 요청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 들어갔대요. 검사해 보니까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과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살다 보니 인격 장애를 갖게 된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여자랑 살아요. 아이 씨발 뭐 무슨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아주 그냥 매력이 많은가 봐. 그리고 하도 뻘짓을 많이 했잖아. 중앙일보가 이 평생 구독권을 해지합니다. 이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일본 교도소에 있을 때 도와준 박삼중 스님도요. 하도 이 뻘짓을 또 하니까 그때 일이 후회스럽다. 손절치고 그랬어요. 여자를 너무 만나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전립선에 암이 걸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몇 년간 투병하다가 2010년 3월 26일 81살에 사망했다 그래요. 사건이 여기까지인데 제일 한국인이죠.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이민 간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본에서 살다가 차별을 받았는지 뭐 그것도 정확하진 않죠. 그냥 자기의 말뿐이니까. 그러다가 뭐 인질극 벌였고 그 이유가 민족 차별 때문이다.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에 나오면서 이 사건을 아는 세대 중에는요. 아직도 이 권희로가 일본과 싸운 투사, 뭐 영웅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렇게 포장해 놨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생각도 좀 궁금해요. 권희로라는 이 양반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오겠습니다.